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원의 방정식 중 일반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의 방정식의 표현 중 표준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즉 원의 중심과 바로 반지름이 있다면 우리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식을 보고 이건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또 좌표축에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거의 응용 개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식의 표현인데, 그게 바로 일반형이라고 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표준형으로 표현해 봤었죠? 표준형이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강력하잖아요. 표준형 그러면 중심의 좌표, 반지름, 딱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일반형이라는 건 뭐냐? 자, 보죠. 우리가 표준형이라는 거를 우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표준형, 이제 식이 익숙하시죠? 자, 이렇게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우변에 들어가는 게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해가시죠? 이때 중심이 바로 A, B고요. 자,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R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일반형은 뭐냐면 이거를 전개해 보자는 겁니다.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라는 거를 보자고요. 그게 바로 일반형이에요. 자, 전개해 보면 x제곱, y제곱, 즉 x, y의 2차식으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2차항이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1차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가 0인 경우에는 1차항이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차항 마이너스 2ax인데 쌤은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런 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ax 이렇게 해서 1차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 마이너스 2by 이렇게 1차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b가 0이면 1차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y에 관한 1차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r제곱 넘으면 상수항이 있겠죠. 그래서 요 상수항까지 요렇게 전개되면 어떤 꼴인가 봤더니 원은 x, y 2차항은 반드시 있고 x제곱, y제곱은 있고 요 뒤에 1차까지 상수까지 이런 꼴이기 때문에 x, y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이 딱 나왔어요. 근데 x, y에 관한 이렇게 2차 방정식 꼭 나오면 어떤 도형? 이건 원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이 식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이렇게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딱 등장을 하면요, 그래 바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심은 몇 콤마 몇이고요, 반지름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형 형태 나오면 뭐 한다? 표준형으로 바꾸어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식의 형태 나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 특징도 좀 기억하시면 편하거든요. 한번 봐봐요. 자, x제곱하고요, 요 라지 ax로 나왔다고 쳐봐요. 이제 이 식은 무시하시고요. 요런 꼴에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x에 완전 정수할 때 요거의 절반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분의 a가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1차항계수의 절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y제곱 더하기 by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봐요. 그럼 요 b에 역시나 절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2분의 b가 들어가는 꼴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뒤에 상수항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전개했을 때 c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얘 전개하면 4분의 a제곱 그건 사라져야 돼요. 맞죠? 자, 이거 전개하면 4분의 b제곱 그것도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거기다 c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c. 이거는 0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요 세 개 상수항 우변으로 넘긴 형태로 보면 표준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표준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자,
어떻게 받으나 봐요. 넘겨볼게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좀 복잡하죠. 근데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중심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식만 바꾸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다?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자 이거를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외우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뭐 아주 꼭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외우면 사실은 시험 때는 좀 유용해요. 좀 빠르게 변형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A 가지고 2분의 A 만드는 거는 어렵게 생각 안 하거든요. B 가지고 2분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우변 요 상수항 만들 때 상수항이 어떻게 들어가는 꼴이냐 봐봐요. 자, 요 2분의 A 뭐 했어요? 제곱했어요. 자, 요 2분의 B 만든 다음에 뭐 했어요? 제곱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을 뺐어요. 아, 이런 꼴이구나 라는 거. 꼴을 좀 기억하신다면 사실 조금 스피드하게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는 있어요. 자, 쌤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9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네요. 그쵸? 근데 무조건 원이 되냐? 그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요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식을 바꿨을 때 요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면 이거는 원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막 식을 이렇게 2차 방식으로 주고 이 중에서 원이 아닌 건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식을 바꿔봤을 때 이 우변이 음수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쵸? 그런 것들 걸러내셔야 돼. 사실은 생김새는 2차 방식이어도 사실 끝까지 바꿔서 이 우변 상수항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가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만 사실 원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까? 딱 언뜻 보니까 xy는 2차 방식이잖아. 그러면 이건 뭐다? 맞아요. 바로 원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정말 되는지는 요 우변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요 마이너스 4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요. 그 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자, y제곱 더하기 6y니까 y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쪽 상수항을 맞추셔도 돼요. 자, 2의 제곱 4죠? 3의 제곱 9죠? 9에다 4 더하면 얼마야? 13이죠? 그게 9가 되려면 얼마 빼야 돼? 여기서 4를 빼야지, 그치?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면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매번 생각해서 하셔도 되고요. 잘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우변이 4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뭐 해야 되냐? 자, 이 앞에 있는 수의 제곱 4, 3의 제곱 9, 거기서 요 상수항 빼기 이렇게 기억하셔도 4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이해갔나요? 자, 그걸 알려드린 거야. 그래서 알면 좀 편하긴 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4가 들어가. 오, 양수 됐네. 그러면 됐어. 이건 원이 맞아요. 중심이 몇 콤마 몇? 중심이 2 콤마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매번 이제 바꿔서 푸는 겁니다. 됐죠? 근데 몇몇 유형은 표준형보다도 요 일반형의 식이 좀 더 편한 유형이 일부 있어요. 대부분의 유형은 표준형이 편합니다. 표준형 푸는 게 편한데 몇몇 개 유형은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고 나서 풀이하는 게 편한 유형이 있다. 그 유형들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유형들을 제외하고 나선 전부 다 뭐니까? 표준형이 편하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 풀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쵸?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죠. 일반형 나오면 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식변형 하는 것만 좀 연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뭐냐? 일반형 가지고 하는 어려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도 길죠? 근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직선에서 하나 했어. 직선에서. 기억나십니까? 자,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복습하고 갑니다. 리뷰. 복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교점을 다시 정정.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자, 무슨 얘기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이미 학습을 했어.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냐? 자, 기억을 다듬어 보죠.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XY건의 1차 방정식이겠죠? 이렇게 나온 거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직선 M이 있습니다. 자, A-X, B-Y, C-는 0이다 라고 한 또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교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 무수히 많죠. 무수히. L도 있고 M도 있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쵸? 그 엄청 많은 직선을 한 번에 빡!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 자, 이 좌변과 요 좌변을 뭐 한다? K로 연결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원리는 자, 이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이 교점은 직선 LW의 점이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합니다. 자, x1, y1을 대입하면 요 식, 셈이 밑줄근 요 좌변은 반드시 0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요 P라는 점은 역시나 직선 ME의 점이기도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좌변식에다가 요 P의 X좌표, Y좌표를 대입하면 이건 반드시 이 좌변식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했을 때 이 좌변과 좌변을 K로 연결하기. 어휴, 기억하시네요. K로 연결하기였어요. 그래서 요 좌변식, 야, 너 1차식 일로 와. 그 다음 또 하나, 야, 너 1차식 일로 와. 그런데 두 식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K로 연결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럼 뭐냐? 이 등식 좀 봐주세요. 이 등식은 몇 차 방정식? XY 권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맞죠? 그쵸? 이건 분명히 직선입니다. 야, 근데 너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이 x1, y1이라는 P라는 점을 대입하면 이 괄호가 0, 0. 이 괄호도 0, 0 더하기 K 곱하기 0, 0. 그래서 이 등식을 반드시 만족한다. 뭐? 이 P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저 교점을, 이 괄호 안에 있는 직선과 이 괄호 안에 있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였어. 그래서 K. 그렇죠?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똑같은 걸 원에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원에 적용시켜보겠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은 무슨 얘기냐?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해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어요. 얘를 뭐 5원이라는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5원이라고 하면 자,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너는 O2라는 원이 있어요. O2. 자, 이것도 일반형으로 써보겠습니다. x, y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a-x, b-y, c-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일반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냐? 두 원의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상상하세요. 몇 개? 무수히 많다. 자, 이 5원이라는 원도 있고요. 5,2라는 원도 있고, 엄청 큰 원도 있고, 엄청 작은 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하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무수히 많은 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원. 자, 하나만 그려볼까요? 그럼 하나만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식 큰 원도 나올 수 있고. 이해 갔어요? 뭐 이런 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 식을 기억,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하고 동일한 원리로 가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요점 교점을 P라고 놓고요. 하나를 Q라고 놔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x1, y1이라고 그냥 한번 놔보고요. 여기 x2, y2라고 한다면 P하고 Q라는 거는 이 두 점은 결국은 이 원 위의 점이 맞죠.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요 셈의 밑줄은 요 좌변식, 즉 2차식은 0을 만족할 겁니다. 맞아요? 자, 요 두 점을 역시나 O2에 대입해도 O2 원 위의 점이니까 요 식은 밑줄근식은 뭐가 되고 반드시 0이 될 거예요. 등식 만족하니까. 맞죠? 자, 쌤은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뭐라고요? 원. 뭐라고요? 원. 원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원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쌤 뭐 할 거냐면, 요 밑줄근거, 밑줄근거를 갖다가 쓸 거예요. 뭐로 연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센스 있네. 센스 있지. 그치? K로 연결할 것이다. K로 하나를 딱 곱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왜 원인가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이죠. 이거 K 전개해서 쫙 더해보세요.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요. XY 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건 반드시 뭐야? 원이에요. 원이죠. 원인데 어떤 원이야? 라고 했을 때 P를 대입해보세요. 이 빨간색 식에다가 P를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네. x1, y1을 대입하면 요식 0돼요. 요 괄호 0됩니다. 자,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뭐예요? 이거 0돼요. 0되잖아요.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 성립하네요. 아, 이건 원인데 P라는 점을 대입하니 성립해. P를 지나는 원이네. 맞잖아. 자, Q 너 요 식에 대입하면 0이죠. 20도 0이죠. 그래서 괄호 0되고 괄호 0돼요. 그래서 이 등식 반드시 성립해요. 야, PQ 좌표 대입하니까 성립하는 원이네. 그럼 PQ를 지나는 원이네. PQ가 두 원의 교점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네. 끝. 이겁니다. 됐죠?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2차식 있죠? 원과 원을 하나 뭐 K로 연결해서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면 각각 요 괄호를 뜻하는 원, 기역이라는 원이죠. 기역원과 이 니은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라고 요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2차 방정식이어야지 원이잖아요. 그래, 단 K는 뭐는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K가 마이너스 1인 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소거가 돼버려.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2차항이 소거되면서 1차 방정식이 되잖아. 1차 방정식은 어떤 거죠? 직선. 오케이.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구나. 뭐 원이려면. 그럼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 내용도 아셔야 된다.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따로 기억합니다. K가 뭐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뭐냐면, 자, 첫 번째 요 5원이라는 좌변의 2차식을 갖다가 써주세요. 원래 K로 연결할 건데 K 자리에 뭐 넣었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습니다. 그럼 O2라는 원의 좌변식을 갖다 써주세요. 그럼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해서 요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본 겁니다. 근데 이 식은요, 이 식은 P라는 점을 지나나요? 네, 지나요. 이 괄호가 0되고 0되니까 0 빼기 0은 0 성립하거든요. 자, Q라는 점을 지나나요? 맞아요. 여기 대입하면 둘 다 0이죠. 0 빼기 0은 0 성립해. 야, 근데 이건 2차식이 사라져. 2차식이 사라져. 1차식이야. 이거 무슨 도형? 직선. 너는 직선이구나. 근데 너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구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구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되는구나 너.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로 K로 연결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1 들어가서 2창이 싹 소거되는 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갔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다라고도 보셔도 되겠고요. 사실상 뭐예요? 얘에서 얘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 두 원을 뺀 거예요. 원 빼기 원. 뭐 했다? 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뺀 거다. 그래서 이 창을 소거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쌤이 그어볼게요. 요렇게 된 직선이 나온 거예요.
자,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에서부터 Q까지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원에서 이거 현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현 중딩 때 배웠죠. 현. 그래서 요거의 현이기도 하고 요 원의 현이기도 해서 공통현이라고 하고요. 공통현을 연장하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을 뭐라고도 부르냐? 이름이 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공통현을 연장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구나. 원에서 원 빼면 직선이구나.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를 우선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해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를 안 하면 이 내용과 관련된 유형들은 사실 풀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데 일반 시중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하나만 좀 더 추가해 드릴게요. 근데 실전 여러분들이 내신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보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있냐? 앞서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모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고 지금 내용 똑같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교재에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는 c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게 첫 번째 기역이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원이겠죠. 그렇죠? 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이게 기역 원입니다. 됐죠? 자, 근데 식을 하나 더 세울게요. 뭐냐면 아까는 원과 원 가지고 했죠.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봅시다. a-x, b-y 더하기 c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이건 뭐야? 직선이겠죠.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지난 상황입니다. 기역이란 원이고요. 니은 직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 두 원의 교점이 생겨요. 여기 P 하고요.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PQ를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그러면 무수히 많죠. 기역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많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도 있고 되게 조그만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고 이게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것 같아. 그쵸? 그쵸? 자, 그거를 좀 표현해 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원이니까요. 같은 원리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원이니까 뭘로 표현하면 돼? 2차 방정식 표현하면 돼. 근데 요 PQ를 대입하면 요 식이 0 되겠죠? 자, 요 식도 0 됩니다. 직선유의 점이기도 하니까. 그럼 두 식을 뭐로 연결할 것 같아, 쌤이? 그렇죠. K로 연결하는 거야.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형의 좌변, 그리고 요 도형의 직선 도형의 좌변. 자, K는 편한 데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K 이렇게 연결할게요. 저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연결한다? 항상 K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요. 자, 요 원의 방정식과 요 직선,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몇 차야? 2차죠? 그럼 원인 거야. 최종적인 식이 2차면 원, 최종적인 식이 1차면 직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 원과 직선, 요 괄호 각각 도형을 읽어주시고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최종적인 도형은 2차식이니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나요? 괜찮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 또 뭐 완전 심한 문제집 있죠? 뭐 모의고사에는 출제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뭐 아주 뭐 시중교재 중에 심한 문제 마지막 스텝으로 가면 이 원 여기다가 뭐 말은 뭐 넣기도 하고요. 별걸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형과 도형을 K로 연결하기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 안에다는 온갖 도형을 다 때려 넣을 수도 있어. 사실상. 오케이? 근데 주로 나오는 게 우리 했듯이 직선, 원, 직선.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때 보게 되는 사실상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막 교육과정 벗어난 것도 가끔은 내죠. 원 말은 뭐, 막 직선 말은 뭐, 막 이런 거 내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중요도는 떨어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기 봤을 때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관련된 필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수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 개념이 워낙 또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했네요. 그쵸?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좀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끊어서 가겠습니다. 끊어서 필수 유형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개념 쌤하고 한 거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고 이 내용이 조금 잘 이해 갔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